자, 다시 x가 1보다 뭐 하는 부분? 작은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도 함수는 어떻게 된다?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함수를 구해주게 되고 요 녀석을 그려보자. 근데 얘는 뭐가 보여? 2분의 1에 마이너스 승이 보인다, 그치? 그래서 함수 자체를 살짝 바꿔주면 밑을 2로 바꾸고 x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뭐 해봅시다. x축, y축을 역시 나타내서 그리던가 여기다가 합쳐서 그리던가. 결국 얘도 2의 x승, 밑만 바뀐 채로 똑같은 거리만큼 평이동을 한 거라서 결국 1, 마이너스 4를 지나게 되고 밑만 바뀌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1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자라고 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지. 됐죠? 아,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y는 k라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그릴 수 있겠네? y는 k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능하겠다, 그치? 위에도 생기네. 그 다음에 밑에도 열심히 생깁니다. 근데 아래쪽을 그릴 때는 어떤 거? 점근선이 되어도 역시 만나지 않는 거니까 점근선을 포함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k라는 녀석은 점근선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내려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같아져도 방금 상관없다 그랬었고, 두 번째 위에 있는 k들은 뭐보다는 커야 돼? 요거 마이너스 4가 되는 그 순간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k라는 범위 다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또는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보자. 296번으로 가보자. 296번. 녹화본은 지금부터 올리면 되지. 290번 풀이부터. 자, 296번. 또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그치? 이거. 얘들아, 실시간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양방향 소통이거든. 내가 지금 인강을 찍고 녹화 강의를 찍고 있는, 혼자 찍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번씩 잡담을 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채팅창 혹은 카톡으로 그냥 쌀라쌀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걸 쓰던가, 네 라고 쓰던가, 알았지? 어차피 딜레이가 있는 건 내가 감안을 해서 볼 거니까. 아침이라 졸려서 그러나? 어제는 채팅창 진짜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겁나 조용하네. 갑시다. 29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있는 두 점 a와 b에 대하여 두 함수 y는 2의 x승, y는 a의 x승. 일단 a는 1보다 큰가 보다, 그치? 열심히 증가하고 있네요. 그때 b를 지나는 직선 y는 k와 만나는 점을, 여기가 일단 y좌표가 k가 될 거야. y는 k라고 했으니까. 그 점을 cd라고 할 때 ACB의 넓이가, 너희들 이제 책에 보면 색깔 다르게 돼 있다, 그치? ACB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다? 삼각형 ADC의 넓이의 몇 배? 2배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두 삼각형을 보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뭐 예를 들어서 밑변과 높이 이런 것들 중에서 밑변, 높이 둘 중에서 누가 똑같다? 얘를 높이로 사용을 해서 똑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지? AB라는 놈을 높이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넓이의 비율은 분명히 높이는 똑같으니까 누가 결정하겠네? 밑변의 길이가 결정을 하겠네. 요게 바로 ABC의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 여기 있는 CD가 바로 ACD의 밑변이 될 거야. 그 길이가 몇 대 몇? 2대 1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때 A의 값을 찾아주도록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방법은 한 두 가지쯤 될 것 같아. 미지수 K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X좌표를 저 K를 이용해서 구해오는 거지. 다시 어떻게 해? 2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K가 되나요? 라고 하는 그 지수에 들어가는 X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2의 K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은 로그 2의 K. 두 번째, CD에서 D의 좌표도 마찬가지야. D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이 K를 이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A의 X승이 K가 되는 거니까 그때 이 지수 X는 뭐가 됩니다? 로그의 A의 K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뭐 해줄 수 있어요? 길이들을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2대 1이에요 라고 하니까
로그 2의 k 대 요 길이는 x좌표끼리 빼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로그 a의 k 빼기 로그 2의 k는 2대 1이에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지수를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 뭐 해버리자. 로그는 굳이 쓰지 맙시다. 계산 자체가 우리 지수가 편하지 로그가 편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굳이 K를 살리려고 하지 마. 어차피 미지수라면 우리가 편한 녀석을 미지수로 잡는 방법이 있거든. 맞죠? 그래서 미지수를 편한 값으로 잡자. 미지수를 그래서 누구로, 어떻게, 뭘로 잡을래? 얘를 2a로 잡는다면, 요 길이를 2a로 잡는다면 여기 있는 길이가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네? 3a가 되겠네. 근데 그때 집어넣은 y 좌표들이 뭐 합니다? 동일합니다 라고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 2a 승이랑 a를 쓰면 안 되겠네. 뭐로 갈까? 2k로 갈까? k도 있네. 2t로 가자. 2t, 3t. 그래서 2의 2t승이 누구랑 동일합니다? 밑을 a라는 지수에 3t를 넣은 값이랑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a를 찾으러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알았죠? 뭐 양변을 뭐 해주면 되겠어? 양변을 t분의 1승을 취함으로써 t는 없애버리고, 그럼 결론 뭐가 됩니다? 2의 1승이 a의 3승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뭐가 되지요? 세제곱근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왜 2의 1승이 됐냐? 2의 2승. 그러면 세제곱근 4가 되겠네.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아, 대답이 없지 원래. 하지 말고 뭐 이러고 있네 또. 어이가 없네. 그 다음에 몇 번이야? 294번으로 가보자. 뭐야? 순서가 왜 이래? 294번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자, 혹시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여기 질문 뭐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서 못했거나 좀 놓쳤다 하는 사람들은 카톡 보내두세요. 그럼 내가 좀 이따가 바로 확인할게요. 밑에 있는 거 보면 되겠네. 갑시다 계속. 29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4의 x승이라는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OP라는 선분을 딱 그었을 때 그때 뭐 하게 된다? 요 녀석이 OP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여기의 길이가 1대 3으로 길이의 B가 내분한다라고 할 때 그때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잡아버리냐면 얘가 사실 너네가 직각삼각형이나 이런 거에서 빗변의 길이가 1대 3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만약에 잘랐다 치면 가로의 길이도 역시 1대 3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역시 1대 3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 녀석을 이용을 하러 갈 거예요 나는. 알았죠? 자,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잡자? 미리 P라는 점의 X좌표를 4A로 잡을 거야. 그러면 Y좌표는 뭐가 되겠지? 4에 4A승. 자, 지금 생존 여부를 좀 물어볼게요. 정원재 씨, 이석형 씨, 손민규 씨 3명. 안 자고 있다면 지금 카톡으로 하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요 녀석. 알았죠? 오케이. 요 녀석으로 가본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1대 3 내분점인 요 점. 요 점을 내가 뭐라고 불러볼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A라고 불러볼까? A라고 불러주면 X좌표는 일단 뭐가 되겠네? A가 되겠네. Y좌표는 아까 말했던 대로 Y좌표는 4대 1. 그치? 여기가 3대 1이었으니까 전체로 보면 4대 1. 그럼 Y좌표는 뭐 해줄 수 있겠어? 얘를 4로 나누어 줍시다 라는 의미로 지수에다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잡았는데 그거는 지금 OP를 1대 3으로 내분합니다 라고 잡은 거다. 그치? 근데 그게 이 위의 점이네요 라고 대입을 하면 끝. 4의 4A-1승은 2분의 1의 몇 승? A승입니다. 그걸 이제 밑을 전부 다 뭐로 고치자?
2로 고쳐가지고 2의 몇 승? 8a 마이너스 2승. 2의 몇 승? 마이너스 a승. 이렇게 잡으면 끝나겠다. 그렇지? 그러면 8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넘어가면 9a, 마이너스 2 넘어오면 2. 9a가 2니까 a는 얼마예요?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p의 x좌표를 물어보니까 내가 p의 x좌표는 뭐로 잡았지? a가 아니라 4a로 잡았다. 그죠? 그래서 얘를 4배 해주면 답은 9분의 8.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자, 끼에 보냈고 하이 보냈고 뭐야 이거 0p 0은 뭐야? LOL도 아니고. 갑시다. 계속 열심히 카톡에 떠들어 주세요. 채팅창도 뭐 보긴 보는데 카톡에 떠들어 주세요. 우리가 윙윙윙윙 거리고 진동을 울려주면 혹시 아냐? 조건이가 깨어날지. 야, 근데 건이 이놈 자식이 어제 내가 그 뭐야 유튜브 실시간 강의로 합니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네이스 보낸 거 그 조건이 맞지? 그때부터 뭔가 불안하다 했어 사실. 뭔가 불안하다 했어. 아싸 자야지 놀아야지 라는 생각을 바로 한 거 아닐까? 짱놈 새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도 아니고. 자, 304번으로 갑니다. 갑시다. 304번.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 지수함수 꼴이긴 한데 또 뭐가 붙어 있어? 또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뭐 해버리자. 너희들 그래프를 우리가 일단 그려놓고 나서 그 안에서의 범위로 가자. 그치? 그저 조건이, 그치? 바로 그거지. 레알 인정. 아이고, 건이야. 그래서 일단 뭐 하자?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그리고 싶은데 아까는 뭐 밑이라도 2, 뭐 4, 2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 치는데 얘는 지금 밑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거든. 그럼 너희들이 뭐 해줘야 돼? 굉장히 귀찮네. 첫 번째, 밑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 밑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주어주세요. 제공을 하세요. 너희들이 범위를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x의 범위가 어떨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범위가 어떨 때? x가 1보다 작은 범위일 때. 물론 요거까지 따지면 더 좋긴 한데 그거는 마지막에 표현을 할게 그냥.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되지? y는 a에 x가 1보다 크니까 그냥 x-1 그리고 플러스 2, x 플러스 1승이 되겠네요. 두 번째 얘는 뭐가 되겠죠? y는 a에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되니까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그 플러스 3을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그럼 얘는 밑이 a분의 1에 x 마이너스 3승이 됐겠다. 그치?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a x승. a의 x승이라는 밑이 1보다 클 때 이 함수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즉 증가하는 함수를 그릴 거란 얘기야. 기준점은 항상 0,1을 평이동시킵니다. 0,1을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시켜보자. 그러면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리고 있어요.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쭉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그리자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렇지? 1 넣어주면 뭐 나오지? a의 제곱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x가 뭐 할 때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어찌됐건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생겨 있어. a분의 1이다. 그치? 밑이 a분의 1에 x-3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떤 함수를 0,1 지나고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인 이런 형태의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을 시켜줄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평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그려지는데 요거 지날 것 같다. 그치? 한번 넣어보자. x에 뭐 넣어주세요? 1 넣어보세요. 그러면 1 넣어주면 a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오케이 a제곱 요거 지나는 거 맞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게 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x가 어디의 범위?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요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 우리가 보고 있는 지수함수는 저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어느 범위만?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볼 겁니다. 라고 해서 짠 하고 잘라보면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
잘라보게 되면 내가 보려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일단 바뀌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줬는데 최대값이 뭐래? 4분의 1밖에 안 된대.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는 어때? 1보다 이미 올라가 있는, 한참 올라가 있는 형태의 함수니까 최대값은 4분의 1보다 훨씬 크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아니야. 그러면 누구로 가자? 옆에 있는 녀석으로 가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너희가 빨리빨리 그릴 줄 알면 사실 더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어떤 녀석을 배워와야 되는 거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배운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좀 쉽게 그릴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물론 지수함수의 절대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그 그래프를 내가 아직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나도 그냥 제일 단순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나오겠네. 밑이 A가 0과 1 사이의 범위일 때 그러면 뭐예요? 역시 여기도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의 그림을 나누어서 그리는 거는 맞아. 그렇게 해서 뭐 함수의 식하고 그래프 간단하게 빨리 그려가보자. A의 몇 승이 돼요? 똑같다. 그치? 생긴 건 똑같아. 밑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함수의 식은 여기서 빌려올게. 두 개 다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승 해놓고 는 a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3승, x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방에 좌표평면에다 뭐 할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범위 나눠보자. x가 1보다 클 때 어떻게 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행동시켜주세요. 원래 어떻게 생겼어? 0,1을 지나는 밑이 이번에는 0과 1 사이니까 1보다 작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길 거야. 그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어디 부분만? 1보다 오른쪽 부분만 그릴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치? 1보다 한참 내려가 있는 여기가 1이었고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두 번째 여기도 한번 그려가 보자. 얘 어떻게 돼? 밑이 a분의 1. a가 0과 1 사이의 수였으니까 a분의 1은 분명히 1보다 큰 양수일 거다. 양수, 1보다 큰 양수. 그러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거를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3만큼 평행시켜주세요. 원래 이렇게 생겼던 놈을 요 0,1 지나던 놈을 오른쪽으로 3만큼 쫙 이동시키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역시나 얘를 지나게 되는 거 너희들이 x의 1 넣어보면 알 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여기 넣든 여기 넣든 x에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오네? a제곱이 나오네. 여기가 a제곱이 나오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린 이 함수에서의 뭐가 되겠네? 최대값이 되겠네. 맞나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이 뭐가 될 때? 최대값 주어져 있는 4분의 1이 될 때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되고 a는 2분의 1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해봅시다. 최소값을 찾으러 갑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x의 범위가 필요하다. 그렇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였어? 2까지였어. 그러면 똑같이 생긴 그래프라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작아지겠다. 그렇지? 그래서 두 값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인데 거기다가 x에 뭐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a분의 1이라는 녀석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몇 승? 마이너스 4승. 근데 a가 아까 뭐라 그랬어? 2분의 1이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네? 2라는 녀석의 마이너스 4승. 답은 얼마예요? 16분의 1이니까 답은 요거겠다. 2번. 304번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건이는 내가 카톡이 울린다고? 나 카톡 안 켜놨는데? 스피커도 꺼져 있어. 내 거 카톡 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카톡 소리가 들어가지? 여기서 스테레오 믹스가 들어가나? 아, 이거 카톡 알림을 꺼놓으면 안 들어가겠지? 스피커 꺼져 있거든? 얘를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스테레오 믹스가 되나 보다. 컴퓨터에서 울리는 스피커 소리랑
그러니까 스피커 자체에서 이제 소리가 원래 나야 되는 소리. 그 소리랑 섞여 들어가나 봐. 아, 이걸 꺼버려 볼까? 이걸 꺼버려 보자, 그러면. 아. 자, 지금 내 말 들리지? 요거를 내가 꺼줄게. 그러면 안 들릴 것 같아. 혹시 지금 카톡 보내봐봐. 들리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원재가 얘기해 주라. 원재가 말이 없네. 원재가 얘기해 줘. 혹시 카톡 들리면. 알았지? 방금 석현이가 저거 뭐야 이거 050 보낸 거 이거 이모티콘 저거 보낸 거 저거 카톡 혹시 소리가 들렸는지 원재가 한번 얘기해 줘봐. 딜레이 잠깐 보자. 아 10초 딜레이 이게 짜증나네. 아니 자 몰라 아무튼 카톡 막 보내봐. 그거 뭐야 카톡 소리가 또 들리면 얘기해줘요. 알았죠? 안 들려요? 오케이 가자. 계속 308번으로 갑시다. 스테레오 믹스였나 보다. 내가 실제 스피커는 껐는데 컴퓨터에 스피커 그 오른쪽 아래 하단에 뜨는 거 그거는 내가 안 꺼놨었거든. 소리를 켜놓음으로 해놨었거든. 그게 스테레오 믹스로 들어가나 보다. 갑시다. 308번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이거 결국 이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그 언제냐 수학 상에서 얘기하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막 이런 거 할 때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뭐 하자? 2번 이상 반복되니까 치환하자 했던 거랑 좀 다르지. 치환을 하기는 할 건데 반복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합성 함수 꼴이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 여기 있는 이 녀석들 전부 다 마찬가지야. 자, 뭐 다들 그거는 잘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 질문인 거 보면은 앞에 건 잘 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결국 여기서 너희가 뭐가 문제였냐면 이거를 뭐 놓친 게 아닐까? 질문인 사람들. 일단 우리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b라는 녀석을 내가 뭐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지만 치환을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저 x의 범위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는 t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그치? t의 범위가 나왔다고 치면 우리는 이 함수가 뭘로 바뀌었어? y는 a의 t승이라는 요 형태. 요 녀석이 분명히 뭐가 나오게 되겠네?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생기게 될 거야. 그럼 그 t 방금 말했던 t의 범위에 의해서 분명히 뭐가 어떻게 될 거고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t 값이 작을수록 큰 값, t 값이 클수록 작은 값 이렇게 나오는 걸 알게 되죠. 맞죠? 그걸 이용해서 저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하러 가자. t의 범위를 구하러 가자. t의 범위를 구하자. 얘의 범위를 구하자. 2차식의 범위를 구하자. 범위를 구하자. 다른 말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그래서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그려줍니다. 축이 어디예요? x는 3. 아니지. x는 2. 근데 내가 보고 싶은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2부터 3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2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만 최대 최소를 찾아보면 3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온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그치? 그럼 3 넣어봅시다. 3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오잉? 여기 9 마이너스 12 더하기 b b 마이너스 뭐가 되겠네? 3이 되겠네. 두 번째 x에 2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4 빼기 8이니까 b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다. 그치? 오케이. 그게 바로 t의 범위가 되겠네. 자, t라는 녀석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b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b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t의 범위가 이거다 보니까 b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b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b가 된다. t가 일단 b-4일 때.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t가 b-3일 때. 맞죠?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최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t에다가 b-4를 넣어주세요. a라는 녀석의 몇 승? b-4승. 두 번째 b-3을 t 자리에 넣어보세요. a의 몇 승? b-3승.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고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의 몇 승? B-4승. 그게 뭐가 되도록 하고 81이 되도록 하고 A의 B-3승 그게 뭐가 되도록 하자? 9가 되도록 하자. 그걸 이제 뭐 해주면 되겠네? 너희들이 연립을 어떻게든 잘 해주면 되겠네. 맞죠? 자,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될까? 지수가 1만큼 차이 나야 돼. 얘를 3의 4승 3의 제곱으로 하면 지수가 이만큼 차이 나잖아. 밑을 3이 아니라 뭐로 바라보자? 9의 1승, 9의 2승으로 바라봐. 9의 1승으로 바라봐. 따라서 A는 뭐가 되고요? 9가 되고요. B는 뭐가 되네요? 6이 되네요. 아닌데? 아, 밑이 1보다 작다 그랬지? 얘는 9의 몇 승? 마이너스 2승. 얘는 9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정확하게는 9분의 1의 몇 승? 마이너스 2승. 다시 9분의 1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정확하게 아니라 다시. 됐죠? A는 뭐예요? 9분의 1이고요. B는 뭐네요? 2가 되네요. 한 번씩 이게 계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계산 실수를 너희들이 직접 하고 수업을 하면서 보면은 이게 의사소통이란 게 되는데 그치? 이건 뭐 나 혼자 틀린 거 찾고 나 혼자 맞는 거 찾고 뭐 다 찾아야 되네. 이런 씨. 자, 답은 뭐예요? 그래서 9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몇 번이야? 314번. 슝슝슝. 자, 잠들 깹시다. 저희들 하시고 저희는 하고 있구나. 잠들 깹시다. 자, 314번. 요거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할 때 방금 거처럼 방금 거라고 하지 말고 요런 것처럼 우리가 수업 중에 내가 풀었던 것처럼 그때도 아마 내가 313번, 312번을 풀어줬던 것 같아. 313번은 우리가 최대 치수를 찾으라라고 할 때 뭐가 보이니까 뭔가 반복되는 게 보이니까 뭐 치환을 한다면 치환, 산술기를 쓴다면 산술기야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 근데 312번은 좀 다른 이유죠.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게 힌트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요거 풀어줄 때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해 줍시다. 그 녀석을 t로 치환을 한다면 얘는 t가 된다면 얘는 t를 제곱을 할 때 그때 뭐가 나와? 9의 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가 나오는 걸 아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렇게 풀자 이거예요.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질문한 314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반복되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만 풀고 넘어갈게요. 얘가 반복되고 있거든. 얘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치환할 거야. t로. 그럼 얘는 뭐가 되겠죠? 역시 t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니? t제곱. t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더하기 2ab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얼마? 2. 둘이 곱해봤자 역수관계니까 사라지거든. 1로.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보면 t제곱에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녀석의 최대치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문제로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가 필요한데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여기서 역수의 합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크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2보다. 그러니까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거기서 이 최대치수만 너희들이 찾아주면 돼. 그럼 왜 2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문제는. 자, 뭐요? 우리가 수학하를 하고 있잖아. 수하에서 최대최소 문제 뭐 두 개 배웠지? 산술기하 하나, 코시리바르츠 하나. 그 중에서 산술기하를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기본적인 산술기하는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습니다. 이루트 ab보다. 그래서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구해봐. 곱을 줄게 합의 최소 구해봐에서 쓰인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응용한 몇 번 형태 내가 그때 1, 2, 3번이라고 하면 6개인가? 7개인가 하면서 알려줬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거 뭐 있었어요? 역수의 합은 크거나 같습니다. 1루트 1보다 라고 하면서
역수의 합의 뭘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했었거든. 지금 얘가 역수의 합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t 자체가 5의 x승과 5의 마이너스 x승 역수의 합이거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아니 범위예요. 알았죠? 그러면 저 녀석 이후 과정은 생략할게요. 339번으로 가봅시다. 339번. 그 사이가 훅 넘어가는데 혹시 질문 안 했던 사람들은 계속 말하지만 카톡 다시 보내주세요. 일단은 339번 하러 갈게요. 가보자. 어제 내가 이 유튜브 실시간 강의를 위해서 어제 컴퓨터를 하나 새로 샀거든. 원래 어제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수업은 없는데 출근해가지고 막 세팅 다 하고 카메라 사고 카메라만 또 150만 원인가 주고 사고 막 이제 요거 프로그램 또 해놓고 유튜브도 또 뭐 결제는 예전에 했지만 아무튼 다 세팅해놓고 짠 이제 5시 수업부터 해야지 했는데 컴퓨터가 안 와. 컴퓨터도 새로 샀거든. 노트북으로 이제 방송을 송출을 하면서 녹화까지 한 방에 하는 거 그게 왠지 못 버틸 것 같아서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내가 컴퓨터도 새로 샀는데 컴퓨터가 아침 10시, 11시에 사서 주문 조립해가지고 학원으로 퀵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몇 시간이 걸리더라? 뭐 부품 조달이 안 된다 하면서 막 오후 6시? 6시에 출발을 할 수 있대. 그것도 살 때부터 얘기했으면 다른 데라도 알아봤을 텐데 처음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3시까지 갖다 드릴게요 해놓고 자꾸 밀리고 해가지고 결국 7시에 받았어. 5시 수업은 원래 캠코더 독서에서 쓰던 거 그걸로 쓰고 용팔이 갑시다.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야, B라는 거는 쉽다 그치?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 맞죠? 자, 그리고요. A는 지수부등식. 지수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들의 집합. 지수부등식 풀어주세요. 2차 부등식 풀어주세요. 이 얘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지수부등식 어떻게 풀어줄까? 10이라는 녀석의 지수의 x-2의 제곱.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10에 몇 승? 2분의 5 마이너스 x승. 그러면 이제 누구끼리 비교하자? 지수끼리 비교하자 라고 나오게 되는데 지수 대소 비교할 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지. 뭐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잠깐만. 조건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계속 가보자. 카톡으로 너네 쟤네 링크 아니다 내가 하자. 짱놈 새끼. 늦게 올 줄 알았어. 녹화 중이네. 자, 수업합시다. 그래서 계속 가보자.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하자?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되고 아무튼 밑의 범위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도 대소 비교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양변을 일단 2배 하면서 좌변으로 전개. 좌변으로 2항. 뭐 하자? 한 방에 진행하자. 얘는 마이너스 8x. 얘가 넘어왔어요.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얘는 5가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3. 작거나 같아요. 1, 2.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거 맞니? 왜 또 실수를 한 것 같을까? 인수분해 되니? 또 혼자 찾아야 되지 이거. 안 되는데? 전개를 개똥으로 했다 그지? 정말 쌍방향 호통이 안 되니까 물론 카톡으로 보내지도 않았지만 얘가 4다 그치? 얘가 4고요. 그럼 상수항이 바뀌어야겠네. 그러면 2배 했으니까 8 마이너스 5 더하기 3. 오케이 맞네. 그러면 1과 2, 3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게 A의 범위였어요. B 가보자. B는 어떻게 해야 돼? A를 포함을 해야 돼. 자, 그럼 얘들아. 너희들 그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근의 분리. 갑자기 근의 분리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근의 분리가 등장하는지 지금부터 잘 봐. 분명히 범위거든. 포함을 하세요. 집합으로. 집합의 범위가 포함을 하세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B에 의해서 나오는 범위, 누가? 요 범위가 덮어야 됩니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면 알파가 여기 있으면 되고 베타가 여기 있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요 범위를 만족시키러 갑시다. 그럼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A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알파 베타를 굳이 만약에 찾고 싶다 하면은 근의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지금 고3들이 1학년 때 2학년이네. 요거 비슷하게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나온 채로 해를 구할 수 있는 2차 부등식을 나온 채로 거기서 이제 뭐야 지수 그 서술형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 근의 공식으로 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점을 시킨다고 했었어. 근의 분리로 안 하면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아니지. 근의 분리로 안 하고 근의 공식을 쓰면 감점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근의 공식을 쓴 사람들도 뭐 맞다라고 해주기는 하는 걸로 바뀌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네 얘는 근의 분리가 생각났으면 좋겠어. 왜 근의 분리냐면 2차 부등식의 범위를 만들게 되는 경계에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얘가 는영이라는 방정식이었다라고 하면은 방정식의 근이에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한 방정식의 근은 2분의 1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고요. 또 다른 근, 큰 근 베타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위치하세요 라고 하면서 크다 작다로 근을 알려주고 있잖아 방정식에. 그래서 근의 분리입니다 라고 풀 수도 있기는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한 근은 2분의 1보다 작고 한 근은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야. 그럼 뭐 물론 이제 등호는요 2분의 1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A 구해주면 되고 3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A 찾아주면 돼서 사실은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다시 정확하게는 뭐 이 문제를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이라는 것이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의 두 근 중 하나는 뭐 2분의 1보다 작고 다른 하나는 누구보다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근의 분리라면 뭐 함수로 해석을 하자. fx라는 함수가 y는 0, x축이라는 함수보다 뭐 해보도록 하자. 두 근에서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함수가 근데 하나는 2분의 1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고요. 다른 하나는 3보다 큰 곳에 위치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세요 라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었다 이거지. 심석고에서는. 뭐 아무튼 근데 지금은 근의 분리로 푼 사람들도 잘 했어요. 이거는 근의 분리가 바로 안 떠올릴 수도 있지. 근의 공식. 근의 분리가 안 떠오를 수 있어서 근의 공식을 쓴 사람들도 잘 하기는 한 겁니다. 알았죠? 뭐 일단 이하 과정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몇 번? 420번. 로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질문 다시 말하지만 건이야 잠 좀 새끼야. 아까 애들이랑도 얘기했지만 어제 내가 실시간 강의로 대체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네이스 바로 그것도 칼답이었어. 네이스 이거 딱 보내는 거 보자마자 진짜 내가 이 새끼 불안하다 했는데 진짜 늦잠을 자냐. 그리고 대화는 뭐 채팅창으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집중만 해주세요. 잠 깨고. 알았지? 차라리 너희들이 뭐 옆에다가 다른 영상을 띄워놓으면 좀 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해? 너희들이 뭐 카톡으로 채팅하면서 또는 카톡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채팅하면서 니들끼리 대화하면서 그렇게 들어주세요. 차라리 그게 잠 깨는 데는 도움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대답 안 하네. 근데 카톡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 대답했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대화 좀 하면서 해야 그래야 너희들이 잠 좀 깰 것 같아. 알았지? 더군다나 아침 일찍이라. 자, 그리고 오늘은 너희들 이제 1시에 우리가 수업이 끝나자 좀 이따 잠깐 쉴 건데 1시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밥 먹고 집에 좀 자다가 그리고 우리 정규 수업이 정확하게 5시 30분이거든. 5시 30분 전에 한 20분 정도에 미리 뭐 내가 카톡방을 열 수 있으면 근데 앞 수업이 있어서 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리 열거나 내가 링크 다시 한번 단톡방 우리 그 뭐야 정규반 단톡방에 보내주면 거기로 타고 들어와 주세요. 알았죠? 갑시다 계속. 자 아무튼 420번 갑니다. 그렇게 이제 수업할 거예요. 오늘은 첨삭이 없어요. 참고하라고. 오른쪽 그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 3의 3x 로그 3의 3분의 x. 자 오늘 내가 아까 앞에 처음에 설명한 지수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그쵸? 아 새끼들 떠들고 있네. 아니 잡담은 하지 말고 미친 자들아. 어? 잡담은 하지 말고 뭐 카톡 손민규 이상한 이모티콘 보내고 있고. 자 갑시다 계속. 지수함수 오늘 내가 처음인가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풀었을 때 그쪽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요 위에 있는 세 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2개 이상 딱 등장하는 순간 뭐 하라 그랬지? 관계를 읽으라 그랬지. 이건 내가 프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수함수들은 이게 난이도가 상인 이유 내신에서는 실제로 자주 나오진 않거든. 한번 나오면 애들이 우르르 틀려버리니까. 자, 뭐 하자? 관계를 읽어주세요. 어머 밑이 똑같네? 밑이 똑같으면 뭐야? 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치? 어떤 관계에 있어? 얘는 로그 3의 x에다가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얘는 로그 3의 x에다가 진수를 나눴으니까 진수끼리 나눴으니까 1을 뺍니다. 로그 3의 3.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네? 로그 3의 x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는 1만큼 내려갔고 하나는 1만큼 올라갔으니 둘은 무슨 관계에 있을 거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의 평행이동 관계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간격이 얼마? 2라는 간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 이만큼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요 곡선이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에 그대로 붙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해줍시다? 위쪽 부분의 넓이나 아래쪽 부분의 넓이 한쪽을 잘라가지고 붙이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자. 근데 아까처럼 평행이동한 정도 걔가 뭘 만들게 되겠네? 세로 높이를 만들게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린 누구만 구하면 돼요? 가로만 구하러 가자. 그럼 가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써줘야 돼? K라고 하는 거 이용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근데 여기서 줬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AB 줬잖아. 이거는 K 쓸 필요 없다. K 쓰지 마. 아까 내가 잘못 말한 거야. AB를 줬어요. 문제에서 AB를 줬으니까 이거를 뭐로 사용하자? 가로. 답은 뭐예요? 5, 2, 10 끝. 됐죠? 갑시다. 429번. ABCD의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한 5초, 10초 정도만 줄까? 자, 계속 갑시다. 그래도 조는 것보단 낫다, 야. 아이고, 참. 귀만 열어놓고 집중만 해.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먹먹해가지고, 이게 커널형 끼고 있으면 먹먹해가지고 차라리 스피커가 낫기는 한데, 집에 누가 있으면 스피커가 좀 그렇지. 자, 계속 가도 될까요? 429번 갈게요, 그러면. 자, 429번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달래. 뭐 삼각형도 마찬가지지만 사각형도 무슨 사각형인지를 먼저 봐야 어떤 사각형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분명히 두 개의 변은 평행합니다. 근데 얘들은 비스듬비스듬하게 놓여 있어서 무슨 꼴?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이다. 그렇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러 갈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렇지? 그거를 구하러 가는 거지. 자, 윗변 구하러 갑시다. 그럼 윗변은 x축의 수직, y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러 가는 거니까 y좌표들끼리 빼면 되겠네. 그럼 x좌표가 필요한데 어디 있어? 2가 있네요.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얘가 2,c가 2, 몇이야? 얘니까 마이너스 3 되겠다. 그렇지? 두 번째, d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근데 마이너스 3 맞아? 왜 양선이 안 되지? 로그에 8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빠져나갈 때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로 빠져나간다.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D라는 점의 좌표 찾으러 가자. D라는 점은 X에다가 뭘 넣자? 2를 넣자. 그러면 나오는 Y좌표. 얘 뭐예요? 로그에 루트 2의 2. 루트 2는 2에 2분의 1승. 지수에 있는 2분의 1은 나갈 때 거꾸로 빠져나갑니다. 역수로.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오겠네요? 2. D라는 점은 2,2. 그러면 y좌표끼리 빼주면 높이가 나온다. 그렇지?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빼니까 2와 3분의 1의 합 3분의 얼마예요? 7. 요게 이제 윗변의 길이가 될 거고, 아랫변의 길이 구하러 가자. 얘도 근데 x축의 수직 또는 y축에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되겠네? y좌표끼리 빼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y좌표를 구하러 갑시다. x좌표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4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함수 안 되니까 그냥 가자. 8분의 1에 지금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밑과 진수를 모두 다 2의 거듭제곱꼴로 고쳐보면 밑은 2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2의 몇 승?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어떻게 나가지? 개수로 나갈 때 역수로 나갑니다. 그쵸? 분모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뭐예요? 양수 3분의 2가 나오겠네. A라는 점의 좌표가 4분의 1, 3분의 2입니다. 두 번째, B라는 점의 Y좌표. B라는 점은 X에 4분의 1을 넣어주면 여기다 넣는 거다. 그치? 그럼 이번에도 계산 한번 해보자. 로그에 루트 2에 4분의 1이 들어갔어요. 밑과 진수 모두 다 2의 거듭제곱꼴로 고쳐보자. 밑에 있는 루트 2는 2의 몇 승? 2분의 1승. 진수는 2의 몇 승? 마이너스 2승. 그래서 나갈 때 얘는 역수로 나가니까 2. 마이너스 2는 그냥 나가니까 마이너스 2. 둘이 곱했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 B라는 점의 좌표가 4분의 1,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러면 아랫변 Y좌표끼리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4를 뭐 합니다? 뺍니다.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되겠네? 14가 되겠다. 그렇지? 그게 바로 아랫변의 길이가 되지요. 3분의 14. 그럼 윗변, 아랫변 더해주면 되고, 높이는 쉽다. 그렇지? 높이는 x좌표들이 차 2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7이 되겠네. 그러면 가자. 윗변 4분의 7 더하기 3분의 7 더하기 아랫변 3분의 14 곱하기 높이 4분의 7 곱하기 2분의 1. 답은 3분의 21이니까 약분 7이고 곱하기 4분의 7이고 곱하기 2분의 1이고 그럼 8분의 얼마예요? 77은 49가 되겠다. 그렇지? 그게 바로 답이 됩니다. 됐나요? 8분의 49.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 아니네. 440번 갈게요. 자, 일부러 좀 천천히 설명했어. 이걸 내가 그거 하고 있으면 막 이제 또 뭐 하고 있냐? 내가 필기 시간 주고 또 필기 시간 주고 하면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필기 시간 줘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천천히 했으니까 필기 잘 하면서 이게 스트리밍은 일시정지가 안 되지. 자, 아무튼 갑시다. 물파는 또 누구야? 채팅창의 물파. 건이구나. 갑시다 계속. 440번.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세수의 대소관계를 찾아주세요. 대소관계 찾기 뭐 해주면 돼? 배웠잖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된다, 그치? 그래요. 빼주거나 하면 됩니다, 그치?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보자. 이렇게 해보자. 누구로 갑니다? A와 B를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 수학하에서 그냥 빼 또는 제곱해서 빼 또는 나눠. 기억나? A와 B의 대소관계를 찾고 싶으면 뭐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왜? 얘가 양수면 A가 큽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근데 A가 뭔지 B가 뭔지 먼저 보고 가야겠다. 그치? A는 2 곱하기 로그 2의 x예요. B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A에서 B를 빼봐. 2의 로그 2의 x에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을 뺐어요. 이놈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 로그 2x로 묶어볼까? 2 빼기 뒤에 거는 로그 2x.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일단 양수일 거야. 얘는 양수일 거야. 우리가 로그 함수를 배웠잖아. 밑이 어디? 아니 진수가 어디? 1과 4 사이니까 양수일 거야. 그치? 얘는 어떻게 돼? 로그 2x가 선생 2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좀 모호해질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뭐 한 방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 쟤는 분명히 양수, 뒤에 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대소관계를 정확하게 몰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가보자. 그래서 이게 뺐더니 뭐 확실치 않으니까 확실히 알 수 있네. 하자. 계속 가자. 아까 내가 로그 함수를 그렸잖아. 거기서 y 값을 보면 되네. 자, 진수가 어디에 있어요? 1과 4 사의 범위에 있어요. 야, 지금 내가 그린 게 로그 2의 x니까 4 넣어봐. 4 넣어주면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y좌표가 0과 2 사이네. 로그 2의 x는 0과 2 사이네. 그래서 이게 2보다 작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음수가 되겠네. 양수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뭐예요? 음수예요. 자,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A 빼기 B를 구한 거지. 나 이게 답이 안 나올 줄 알고 크게 썼더니 A 빼기 B를 구해봤더니 음수가 나왔어. 누가 큽니다? A보다 B가 큽니다.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번, 4번은 탈락이고요. 그럼 이제 뭐 해보자. 이거 답을 보고 갈게. 잠깐만. 440번이 답은 1번이래요. 그러면 한 방에 답을 구하려면 1번이라고? 1번이라고? (440번) 아니야? 1번인데? 근데 또 뭐 잘못한 거야? A에서 B를 뺀 거 아니야? 맞는데? 2 로그 X에서 로그 X의 전체 제곱을 뺐어. 로그 2X 2 빼기 로그 2X. 근데 로그 2X는 0과 1 사이에서 뭔 소리야? 0과 2 사이에서 2보다 뭐야? 2보다 작으니까 양수네. 진짜 카톡 진짜 열어놔야 되나? 야,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나? 갑자기 그러는 거야. 처음부터 그랬었어? 이따가 요거 2개만 빨리 풀고 쉬는 시간에 내가 이거 좀 잡아줄게. 소리. 알았지? 소리 잡아줄게, 내가. 노이즈 많이 발생한다. 아무튼 얘가 2보다 작으니까 양수다. 그렇지? A 빼기 B가 양수예요. 그래서 A가 큽니다. A 빼기 A가 B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럼 답이 1번이라 그랬으니까 B와 C 비교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짓자. 너희들은 뭐 A와 C 먼저 했다면 한 번 더 해야 될 거고. 아무튼 B와 C를 비교해 보고 싶어. B에서 뭐 해봅시다. C를 빼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B는 뭐니까?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니까 거기서 뺄 거야. 누구를? C를. 그게 뭔데? 로그 2의 X. 자, 이걸 뺄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비교하겠니?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요 놈이 양수다 음수다라는 걸 비교하러 가야 돼. 자, 잘 봐. 아까 분명히 내가 그래프 그렸을 때 로그 2의 x라는 녀석의 범위는 뭐가 될까? 0과 2 사이의 수가 됐었거든. 그러면 0과 2 사이의 수가 됐으면 그게 여기 진수로 들어왔다고 쳐보자. 로그 2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의 범위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그놈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야. 여기서 뺐다. 로그끼리 뺐다. 로그 2x 뺐으니까 로그 2x를 t로 치환을 해야 되나? t로 치환을 해버려야겠다.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b 빼기 c라는 거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t의 범위를 이렇게 사용해 주는 거지. 0과 2 사이에서. 그럼 이제 t제곱이 클까요? 로그 2의 t가 클까요? 이거를 한 방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치면 t제곱은 로그 2의 t보다 큰 거니까 y는 t의 제곱이라는 함수랑 로그 2의 t를 비교를 해보자. 로그 2의 t 이거다, 그치? 얘는 2를 넣어줘야 1이 나오는 놈이고 로그 함수니까 2를 넣어줘야 1이 나오는 놈이고 그런 함수고 얘는 1까지만 들어가도 1이 되는 함수예요. t제곱이 크니 로그 2의 t가 크니 반드시 t제곱이라는 함수가 더 로그 2의 t보다는 뭐하다? 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러면 t제곱이 무조건 큰 게 맞네요. 그래서 b-c가 0보다 크네요. 그럼 b가 c보다 크네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네. 되었니? 일단 마지막 474번 갑시다. 요 얼른 마무리 짓고 소리가 많이 나는 게 바람 소리 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었는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그랬었는지 지금 갑자기 너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때부터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카톡으로. 이미 써놨으면 됐고. 자, 계속 가보자. 몇 번? 474번으로 가보죠. 요거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474번 아까 이거 지수에서도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지수 하나는 2차. 그럼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A라는 녀석 지수 부등식이다, 그렇지? 지수 부등식 풀 수 있겠네. 뭐 해보면 됩니다. 3의 지수 x제곱 마이너스 2x 옆에 있는 건 3의 몇 승? 2x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이제 이걸 뭐끼리 비교하면 되겠네?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네. 아니 지수 x제곱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3.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부등호 방향은 이번에 어떻게 됩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왜요, 선생? 밑이 3이니까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지금 A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이 2차 부등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그러면 1과 3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것. 이게 바로 A의 범위가 됐어. 그럼 이제 누구끼리 비교해보자? 누구도 비교해보자? B도 한번 가보자.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네. 로그에 대한 부등식 어떻게 풀어주면 됩니다? 진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진수끼리 비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부등호 방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가지 말고 밑이 뭐 하니까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 뭐 하자? 그대로 가자 라고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x의 제곱에 더하기 a-2의 x 더하기 b가 뭐 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둘이 서로 똑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 찾을 필요 없었네.
요 녀석이 얘가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A가 뭐예요? 마이너스 2, B가 뭐예요? 3. 됐죠? 끝.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말을 하고 잠깐 쉴게요. 쉬는 시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들어봐. 눕지 말고. 자, 갑시다. 저 빨간 색깔 밑줄 내가 그은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얘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처음에 있던 얘. 진수. 진수가 뭐가 돼야 되거든?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저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서의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쟤는 항상 양수입니다 라는 그 얘기 만들고 싶었던 거라서, 즉 밑과 진수 조건 이 문제가 성립하도록 만든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쉬었다가 할 건데, 자, 쉬는 시간은 지금 너희들 시계 기준으로 29분이라고 방금 바뀌었거든. 29분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45분. 핸드폰 시계로 45분에 시작할 거니까 45분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자. 녹화는 끌 건데 방송은 안 끌 거야. 그래서 방송은 계속 켜져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따가 뭐 쉬다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시면 됩니다. 45분에.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삼각함수는 있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새로운 각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각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것이냐. 우리는 이제 1도와 2도 사이에, 그때 당시를 잘 떠올리라 그랬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각이라는 거를 1도와 2도 사이에 돌다가 멈춰있는 그 막대가 얼마만큼 돌아갔다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즉 회전 운동하고 있는 무언가를 얼마만큼 돌아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바로 새로운 각을 만들자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 걔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삼각함수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60분법과 호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었는데, 60분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 30도, 45도, 180도와 같은 도 단위를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걔는 정삼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를 60개로 분할을 했을 때 하나의 각을 뭐라고 잡았다? 1도라고 잡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거든. 근데 호도법은 뭐다? 호를 가지고 도를 재는 방법이라 그래서 호도법이라 불러요. 호도법은 부채꼴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부채꼴이 반지름과 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었어. 자, 거기서 자네들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세타와 R, L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거 공식 외워오자. 공식 한 3개쯤 알려줬던 것 같은데 그거 외워오자. 그게 이번 숙제였잖아. 정원재씨 공식을 외웠다면 그 공식을 지금 카톡에 쓰세요. 지금 시간 52분, 53분 안에 보내야 인정을 할 겁니다. 아니면 안 해온 거야 너. 자, 딜레이가 있으니까 일단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L과 R 그리고 세타는 무슨 관계에 있냐면, L이라는 녀석은 R세타입니다. 정확한 이게 먼저 나온 게 아니지. 세타라는 것을 각을 어떻게 됩니다? R분의 L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쫙 그 이제 부채꼴을 한 2개, 3개 그리면서 보여준 게 세타라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 L은 비례한다라는 관계. 중심각 세타와 반지름 R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 그거를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야. 그 내용을 통해서 세타는 R분의 L이 됩니다. 아셨죠? 자, 세타는 뭐다? R분의 L입니다. 안 보내네, 정원재씨. 안 외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허. 자, 그 다음에 L이라는 호의 길이는 무엇이 된다? R세타가 됩니다. 요 공식을 그대로 양변에 R을 곱해서 공식을 변형한 거지 뭐. 그죠? 세타는 R분의 L,
L은 R 세타. 반드시 외우라 그랬었고, 그놈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나 혼자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자식들이 또 누워서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거 아니죠? S가 뭐다? 잠 깨느라 잠. S가 뭐다? 원래는 뭐였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이에요 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구해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세타가 이제 뭐다? 30도, 60도, 90도 하면서 뭐 하게 되니까 도 단위로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지난번에 뭐 공대 오빠 하면서 공대생이 알려주는 뭐 단위 환산법 하면서 단위도 결국 약분이 되거든. 도라는 단위가 없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었는데, 그때 당시는 세타가 도로 나올 거였으니까 이렇게 썼다면, 이제는 세타가 단위가 사라집니다. 호도법으로 바뀌면서 단위가 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뭐 하게 됩니다? 이 360도도 뭐로 고쳐버리자? 호도법으로 고쳐버리자. 그러면서 내가 알려줬던 게 180도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위 없는 파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준을 잡으라 그랬지. 360도는 2파이예요. 그래서 2파이 붙여주고 파이 약분해주면 결국 무슨 공식이 만들어진다? 부채꼴 넓이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가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그 R제곱 세타 중에서 누구를 R 하나는 따로 떼내고 R 세타 있다라고 치면 이 R 세타는 뭘로 바뀌게 된다? L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 2분의 1 RL이 완성됩니다. 아셨죠? 네, 이 녀석 꼭 기억을 하세요. 카톡이 계속 없네. 이 녀석들 지금 설마 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잠 깨라 얘들아. 자, 그래서 부채꼴이 뭐다? 2분의 1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RL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막 또 하나 했던 게, 왜 180도가 되는지, 왜 180도가 파이가 되는지 그거 설명을 했었고, 그거 하면서 같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특수각에 대한 얘기를 했어. 0도는 있잖아. 호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호도법으로 바꿔도 0이에요. 근데 30도 뭐가 됩니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꼭 기억하라 그랬고, 60도 45도 붙을까? 45도 4분의 파이가 되고요. 60도 3분의 파이가 되고요. 90도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라 했었죠. 어떻게 단위를 환산하는지는 엄준식 그만하고 좀 잡담을 하지 말고 말은 들어야지. 자, 그게 아니라 자는 것보단 낫다 그래. 자, 집중합시다. 우리가 180도가 파이가 됩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5도라는 게 나와서 얘를 라디안 호도법으로 고쳐야 된다면 뭘 곱하라 그랬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각을 곱하라 그랬어. 근데 단위는 도를 없애야 되니까 도가 들어가 있는 180도를 밑으로, 똑같은 각에 해당하는 파이를 위로 써서 도도 약분을 해주고, 요 녀석들도 실제로 약분을 해주고, 5로 약분을 해주면 얼마야? 27이고 얘는 얼마야? 5, 3, 15, 5, 6, 30이다. 그렇지? 한 번 더 3으로 약분을 해주면, 9로 약분을 해주면 얘는 3이고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35도였던 그 각은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70도도 그러면 마찬가지겠지. 180도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할 거 쭉 약분을 해주고 나면은 얘는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2분의 3파이 하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알았죠?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특수각에 해당하는 거는 아예 외워두세요. 30도 했는데 6분의 파이가 안 나오고, 60도를 물어봤는데 30도가 바로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 사인의 6분의 파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의 6분의 파이, 사인의 30도에 해당하니까 사인의 30도 얼마예요?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설마 사인 30도가 2분의 1인 거 까먹은 건 아니겠지? 네, 아무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 녀석을 알고 나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어, 얘들아? 새로운 각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모든 각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이제 뭐 하러 가자? 실제로 회전 운동을 하러 가보자 라고 하게 되고,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360도의 범위를 더 벗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얼마만큼 회전했어요? 내가 팔을 뱅글뱅글 돌리다가 어디선가 탁 멈췄어? 그러면 멈추게 된다. 그때까지 회전했던 각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게 되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회전했니? 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은 꼭 질문을 해야 되지. 출발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죠?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약속이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X축 위치, 요 놈의 위치를 우리는 가장 처음에 있었던 선이다 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뱅글뱅글 도는 뱅글뱅글 돌던 막대기가 이제 돌다가 회전을 멈췄어. 그 멈춘 위치, 요 녀석의 위치를 우리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돌고 있는데 여기에 핀을 딱 꽂아놓고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그러다가 돌다가 멈춰있는 이 막대기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냐면 동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경. 알았죠? 그럼 동경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했다 치면은 여기도 나오지. 동경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했다 치면 우리는 항상 뭘 떠올리자? 회전 운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동경. 그때 얼마만큼 회전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시초선에서부터 회전한 각 요만큼. 동경은 최종적으로 멈춰있는 막대기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 그때까지의 각을 내가 재어봤더니 뭐가 나왔다? 알파라는 각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동경은 나타내는 각을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내가 한번 물어보게 될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오케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얼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그냥 알파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회전 운동이 가장 기본 머릿속에 베이스로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처음부터 몇 바퀴를 돌다가 몇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더 가서 딱 멈춰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제는 동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정확하게 360도만큼 두 바퀴를 돌다가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간 상태로 멈췄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거는 흰색으로 가자. 360도만큼 한 바퀴를 몇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가서 멈췄습니다 라고 해도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맞아. 즉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말하라는 얘기야. 근데 누구는 잘못 셌어. 잘못 세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치?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갔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이 같은 애는 귀찮아가지고 뭐 하겠어? 한 바퀴도 안 돌았어. 그냥 알파만큼 갔어. 지금 알파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한 방에 표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360도 한 바퀴씩 n 바퀴를 돌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이 말한 모든 각들을 모두 다 동경이 나타내게 됐다, 그렇지? 그래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각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셨죠? 당연히 n은 정수값이에요. 그럼 선생, 정수라는 말은 음의 정수도 있네. 그러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뭘까요? 마이너스 2바퀴. 그게 뭐냐면, 자, 잘 기억해야 돼. 회전 운동을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돌기 시작했는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초선. 근데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뭐다?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있고 시계 방향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는 기준으로 양수로 잡고 다른 하나는 음수로 잡아야 될 거야. 거기서 누가 양수가 되냐면 반시계 방향이 양수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하기를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시계가 좀 더 익숙할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 동양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수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서양에서부터 넘어온 거거든.
서양에서는 시계 방향보다 반시계 방향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왠지는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뭐 A, B, C라는 각을 위치, 꼭지점을 표현을 할 때 뭐 A, B, C는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A, B, C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뭐 그런 것도 예를 들 수가 있고 항상 반식으로 잡아왔어. 우리는 생각 없이 써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뭘 예를 들어볼까? 그때 내가 예를 들었나? 이거 설명했으면 똑같은 예를 들었을 거야. 고스톱이 있어요. 포커가 있어요.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고스톱은 광을 팔거나 누가 치고 나면 다음 사람이 칠 때 항상 누가 치냐면 내 왼쪽 사람이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들을, 동양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포커는 4명이 친다 치면 반드시 내가 치고 나면 무조건 기준은 뭐다?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으로 돌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반시계가 되거든. 그래서 기준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 그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지. 그 사람들도 시계는 이렇게 돌아. 그렇지? 내가 2년 전에 어이없었던 게 내가 이 얘기를 막 설명을 하고 났더니 어떤 여자애가 그러면 서양에서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요? 막 이런 질문을 하던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반시계로 돌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얘가 양수. 그러면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2가 정수로 들어갔을 때는 뭐란 얘기겠네? 시계 방향으로 2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시초선에 맞고 팅 맞고 다시 돌아가서 알파만큼 뿅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의 수 곱하기 2는 반시계 방향으로 2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서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3의 수 마이너스 2는 시계 방향으로 2바퀴를 돌고 나서 시초선에 다시 멈췄는데 탱 맞고 다시 돌아온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알파는 더 해주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때는. 알았죠? 그럼 여기서 30도, 40도, 60도 말할 때도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 구분을 해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중딩 때 배웠던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할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45도라고 줬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뭐로 잡았지?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는 얼마다? 민규야, 탄젠트 45도는 얼마야? 지금 카톡으로 보내세요. 확인할 거야. 지금 12시 6분 7분입니다. 7분까지 보내세요. 7분 중에. 탄젠트 45도는 얼마다 얘들아? 1이잖아. 기울기가 1이라는 거. 기울기가 1이라는 거.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라고 하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잖아. 오른쪽과 45도를 이루는 거는 얘도 맞을 수 있고 얘도 맞을 수 있잖아. 이게 45도, 45도. 근데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얘만 얘기합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겠니? 45도라는 것은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한 걸 의미하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않은,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 것은 아닌 거. 민규 오케이 좋아. 1 잘했어요. 얘는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탄젠트의 마이너스 45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거를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일반각, 요런 녀석들 잘 표현하도록 하고 동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나 뭐뭐뭐가 나타내는 각,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회전운동입니다 라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알았죠? 그리고 이따가는 360도 60분법 이제 슬슬 안 쓰게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호도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파이의 n배라고 해서 내가 주로 2n파이 그리고 알파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됐죠? 그러면 자, 필기 슬슬 해가면서 잘 따라오도록 하고 자, 세 번째 어디로 가자? 각을 했고 회전운동을 나타낼 수 있으면
이제 뭐 하러 가야지? 그 동경들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동경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2개 이상의 동경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라는 위치 관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게 크게 5종류가 있어. 근데 크게 보면 2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5가지가 있는데, 근데 풀이 방법은 전부 다 동일하거든. 그래서 나는 뭐 합니다? 동의 위치 관계를 바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뭐 합니다? 3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왜? 모든 문제, 모든 그 5가지를 푸는 방법들이 동일하거든. 그래서 뭐 하게 될 거예요? 나는 3가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2가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개념 설명 보면 알겠지만 동경의 위치관계 같은 거는 설명 안 나와요. 알았죠? 동경의 위치관계는 뒤에서 문제로 풀어볼 거지 상관없이 넘어가야지는 안 나와.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할 거지 내가 지금 개념 설명에는 모든 문제집들이 안 다루고 있어. 아셨죠? 지금 이거 필기 잘 해둬야 된다.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 좀 이따가 풀어볼 겁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설명해야 되는 녀석들 첫 번째 뭐가 되냐면 두 동경이 뭐 합니다?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지. 2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인데 반대 방향이기는 한데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라는 것도 포르나 나오네. 자,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원점대칭이라는 것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냐면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y는 x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가지 내가 설명 안 한다고 했던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x축 대칭이고 하나는 y축 대칭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내가 3가지 설명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풀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얘는 오늘은 내가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줄게. 나머지도 똑같이 푼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릴 거야.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셀은 이게 유형마다 개념 설명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여기 보면은 81페이지에 있는 유형 4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설명이 안 나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RPM과 같이 유형 번호 밑에다가 뭔가 설명이 나오는 문제집들을 보면 두 동경이 일치, 뭐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세타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 뭐 하고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마세요. 교과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면 돼. 자,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두 동경을 너희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관계를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세타 그리고 일치하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 더 세타 프라임을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을 하는 거지. 세타라는 녀석, 세타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동경이다 보니까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2n파이. 세타 프라임도 2n파이. 근데 바퀴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얘는 m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돌아갔어? 그게 필요해. 자, 문제 풀이에 그림에서 문제에는 그림이 안 주어진다. 너희가 임의로 그린 거야. 그러면 너희가 임의로 그렸으니까 너희가 임의로 미지수 알파를 잡아주세요. 그 알파를 이용해서 세타와 세타 프라임을 표현을 해주면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자, 근데 너희들 알고 있지? 너희들이 만약에 치환을 해서 t라는 문자를 얻어서 뭔가 값을 구한다면 t는 답에는 사라집니다. 치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미지수 AB로 잡으면 그 미지수 AB는 답에는 생략을 하죠. 문제에 만약에 미지수 K가 있으면 너희들은 AB로 잡아서 풀었더라도 답을 쓸 때는 AB를 K로 다 바꿔서 답을 써야 되듯이 내가 임의로 잡은 미지수 알파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빼면 알파끼리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세타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은 뭐가 됩니다? 2n파이 2m파이 2파이로 묶어주면 n 빼기 m. 근데 얘들아 n도 어차피 내가 미지수 모르는 정수로 잡은 거고 m도 모르는 정수로 잡았다면 모르는 정수 빼기 정수 n 빼기 m은 그냥 모르는 정수잖아. 그래서 2n파이로 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문제 풀이 끝. 근데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하려는 내용의 한 7, 80%는 끝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이제 잠깐 마칠 건데, 자, 일단은 뭐 하자? 다른 그림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문제 바로 유형 1번부터 일단 쭉 풀면서 가보자.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다음 각을 나타낸 동경. 각을 봐. 이제 320도 넘어갔고 0보다 작은 각들도 나와요. 전부 다 바퀴수가 여러 바퀴 돌았다는 얘기겠다. 그치? 그래서 420도 같은 경우는 320도만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60도만큼 더 갔습니다. 결국 60도만큼 갔다는 얘기다. 그치?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수 방향으로 60도만큼 찍 갔어요. 걔는 얼마만큼 어느 사분면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1사분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 3사분면이구나. 알았죠? 얘는 1사분면입니다. 그리고 음수도 마찬가지야. 이거 답은 안 구할 거야. 너희들이 풀어보는데 마이너스 750도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너희들은 양수보다 음수가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60도 방향으로 마이너스 요거는 근데 각이 좀 독특해서 마이너스 2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72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도만큼 더 가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30도만큼 움직였어요 라는 얘기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맞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몇 사분면 있어요? 4사분면 있어요. 뭐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주로 선호하는 풀이는 음수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양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해서 마이너스 1080도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로 양수를 써줍니다. 320도. 330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시계 방향을 3바퀴 돌고 나서 시초선 다시 왔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330도 돌아가면 어디니? 4사분면. 원래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해요.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냐면 일단 그런 방식으로 답은 구해봐. 답은 5번이랍니다. 알았죠?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어떤 문제냐면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시오라는 문제를 교과서에서는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건 책은 보지 마. 칠판만 보는데 그때 이것꼴로 나타낼 때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세타는 항상 무슨 수? 양수다. 답을 쓸 때는 만약에 이걸 가지고 4분면 찾는 정도면 어디로 하든 상관없어. 양수라든 음수라든. 근데 답을 쓸 때는 세타는 항상 양수로 쓰자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참고만 해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위치 찾는 4분면의 위치 찾는 거는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유형 몇 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갈 거예요.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확인을 하거든. 이해 안 되거나 한 것들이 있으면은 카톡 질문하세요. 아까 537번에서 마지막 이 부분 이렇게 말했던 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선생 하면은 해주세요. 알았죠? 리기형, 대익정. 백정은 뭐야 이 새끼야? 백정. 자, 갑시다. 알파가 2사분면의 각일 때라고 한다. 자,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뭘 얘기했었냐면 다 지워버렸네. 동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회전운동을 떠올리라 그랬었어. 그것처럼 회전운동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4분면의 각입니다. 알파라는 놈은 2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2사분면에 존재하고 있어요. 2사분면에 있는 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회전운동을 나타내게 되고, 그럼 2사분면에 있다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 2사분면에 존재하니까 이건 외워야 되는데 사실 지금 처음이니까 시초선의 0이라고 치면 얘는 2분의 파이예요. 얘는 파이고요. 얘는 2분의 3파이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는 2파이가 되지. 2사분면에 있다라는 얘기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 쓸 때 2분의 파이 이거 자체는 맞아.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여러 바퀴 더 돌다가 멈춰도 되니까 앞에다가 반드시 뭐 붙여주세요? 2n 파이를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회전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럼 알파란 놈은 2사분면에 현재 멈춰있을 때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더하기 파이보다 작은 그런
만큼, 각만큼 회전하다 왔어요 라는 의미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 3분의 알파 라는 녀석을 찾으러 가는 거야. 3으로 나눠보세요. 3분의 2 n파이 더하기 파이다, 그치? 3분의 파이다,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1배. 그럼 얘 뭐예요? 3분의 2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예요. 이게 이제 나타낼 수 없는 사분면을 말하시오.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 혹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말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n 값에다가 이제 나는 임의로 대입을 합니다. 뭐요? 정수값을. 아까 일반강에서 표현했었던 거지. 그럼 n 자리에 뭘 넣어보는 거야? 정수 넣어보는 거야. n에다가 뭐 넣어보자? 1 넣어보자. 그러면 3분의 알파라는 녀석은 어디 있을 수 있니? 1 넣었어요.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는 6분의 4파이니까 6분의 5파이. 됐죠? 그 다음에 n에다가 뭐 넣어보자? 1 넣어보지. 얘는 뭐야? 3분의 2파이. 얘는 뭐야? 3분의 파이. 더해주면 3분의 3파이. 파이네요. 두 번째 n에다가 뭐 넣어주세요? 2 넣어봅시다. 0 안 넣었네. 0부터 넣어야 되는데. 자, 다시 n에다가 뭐 넣어보세요? 0을 넣어보고 1 넣어보자. 아까 1 넣은 거는 얘가 뭐였지? 6분의 5파이였니? 얘가 파이였고. 자, n에다가 뭐 넣어봅시다. 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뭐야? 6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아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이 뭐가 돼요? 2가 돼요. 그러면 3분의 몇 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는 6분의 8파이. 6분의 8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6분의 9파이. 6분의 9파이는 2분의 3파이. 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여기다가도 2를 넣은 거다, 그치? 그러면 3분의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네.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도 한번 넣어보냐면 n에다 3을 넣어보는데 사실 3을 넣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왜 나오냐면 n에다가 3을 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파이라서 3 약분해주면 2파이가 되거든. 2파이에다 6분의 파이를 더한 것부터 시작이잖아. 근데 2파이가 뭐야? 한 바퀴를 나타내거든. 아까 첫 번째 0을 넣은 거랑 동일한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바퀴수만 차이 나는구나. 똑같아지는구나. 그래서 패스. 그럼 이제 뭐 한다? 4분면에 표현을 해보는 거야. 처음에 몇 도와 몇 도? 6분의 파이 몇 도? 30도. 3분의 파이 몇 도? 60도. 30도와 60도 사이에 위치할 수 있어요. 표현을 하는 거야. 두 번째, n에다가 1 넣었어. 6분의 5파이에서 파이. 파이까지. 파이가 뭐야? 180도거든.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 2분의 3파이에서 3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가 어디지? 210도 말하는 거잖아.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보다 조금 더 큰 것까지.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그럼 어디에 존재할 수 없네? 3사분면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몇 사분면이에요? 제4 4분면이 뭐래 미쳤나봐. 제3 4분면이 답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 알았죠? 알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4분면의 각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했다.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회전동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 바퀴 회전하다가 2, 4분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런 그림들도 지금 내가 그린 마지막에 답으로 그린 요 녀석이랑 동일한 그림들입니다. 알았니?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자. 60분법과 호도법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했던 거라서 패스할 거고요. 요거 543번 동경,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셀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크게 보면 큼직하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고 그걸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총 5개가 나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셀은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유형 4번 일치 또는 원점 대칭. 두 번째 직선 대칭. 그게 직선 대칭이 yx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세 개로 쪼갠 거야. 그걸 다 쪼개놓은 거예요. 두 개로. 근데 마플 시너지나 우리가 계약하고 쓰는 계약이 아니지 수학 1이면 겨울방학 때부터 쓰는 교재들에서는 아마 그렇게 구분 안 할 겁니다. 그냥 전체 5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어찌됐건 일치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일치관계 있다든 뭐든 그림을 그린다 했다. 그치? 공식 절대 외우지 말라 그랬어.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거 보지 마.
세타의 범위는 지금부터 보는 거 아니야. 어디에 위치하든 어차피 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세타는 우리가 편한 곳에다가 위치시켜 주세요. 어디가 편해? 1사분면이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세타라는 놈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게 존재하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6세타를 요거 세타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는 항상 세타와 6세타, 세타와 5세타, 세타와 4세타, 그 다음에 세타와 7세타와 같이 세타와 몇 세타라는 식으로 항상 문제를 줄 건데 나는 그걸 이제 공식화 하려고 그냥 세타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찌됐건 6세타를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표현을 해봤어.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각각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세타의 범위 그냥 무시하세요. 현재 위치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라는 얘기지 이만큼만 돌아온 거예요 라는 의미는 아니야.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얘는 여러 바퀴 돌다 와서 얼마만큼 돌다가 멈췄다? 알파만큼 더 가다 멈췄다라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알파를 내가 임의로 잡았어. 6세타도 역시 마찬가지네. 6배를 하다 보니까 바퀴 수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맞죠? 2m 파이 플러스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가서 멈췄어요. 그럼 마지막 답을 구할 때는 뭘 빼야 되니까? 알파라는 답을 쓰면 안 되니까 알파라는 놈을 없애자라고 가는 거야. 그래서 뺐어요. 아래에서 위에 걸 뺄게요. 밑에서 위에 걸 빼주면 5세타가 나오고 얘네들 빼주면 뭐가 나오네? 2m파이, 2n파이. 뺐으니까 2 곱하기 m 빼기 n파이. 근데 m도 어차피 모르는 녀석이고 n도 어차피 모르는 녀석이라면 모르는 정수에서 모르는 정수를 뺀 거니까 그냥 정수 빼기 정수라는 의미에서 정수로 쓰자. 이렇게 나오거든. 아까 내가 설명한 여기까지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답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답을 구할 때 뭐 하느냐? 그때 바로 세타의 범위를 쓰는 겁니다. 몇 배? 5배. 5배를 해주면 5세타. 5세타는 그러면 5배 해주면 0부터 어디까지? 5파이 사이가 됩니다. 아, 근데 0보다 크고 5파이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5세타 중에서 누구? 얘를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읽어주는 거냐면 파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가 무슨 수다? 2n. 짝수라는 사실을 쓰는 거야. 파이의 짝수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얘는 뭐가 어떤 것들이 나오겠다? 2파이 또는 4파이만 나오는 거지. 이 범위 안에 있는 짝수 곱하기 파이.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됩니다?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세타 값이 나온 거예요. 뭐 보통은 뭐 두 개를 더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 여기까지. 됐니? 됐니? 자,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가 너희들의 풀이의 시작이지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럼 문제집에서는 보통 뭐를 외우라고 하냐면 일치하는 두 동경을 빼면은 짝수파이. 이걸 외우라고 해.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 없어. 알았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일치하도록 두 동경을 그려주면 돼. 자, 그럼 일단 계속 가보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밑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시간 드릴게요. 544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시간상으로 딱 3분. 지금 여기 붙어있는 그냥 벽시계로는 27분이거든. 30분까지. 대략 3분 정도 시간 줄게요. 강의 녹화는 잠깐 끊을 건데 방송은 안 끊을 거라 내 말 잘 듣고 자 이제 보자 하면은 풀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실시간 영상을 하다 보니까 요 카메라로는 실시간 영상을 안 하는 날도 항상 업로드를 바로 할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서 못 왔다 또는 뭐 학원 스케줄 때문에 못 온다. 앞으로도 항상 마찬가지야. 아니네. 너희들은 덕선해. 아니야. 풀이합시다. 덕선은 기존 캠 계속 쓰니까. 답 구한 사람 있나? 얍. 4분의 3. 원제 4분의 3. 오케이. 정답. 좋아요. 자, 봅시다. 뭐냐면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얘들아. 자, 봐봐. 544번이에요, 544번. 두 동경이 일직선으로 존재하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고 했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그놈과 일직선이긴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 있는 동경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5세타고 노란색 얘가 바로 세타입니다. 그럼 각각을 몇 바퀴를 돌다가 멈췄냐? 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알파라는 각을 쓸 건데 그 알파가 여기를 내가 요만큼을 알파로 잡았다 치자. 그럼 그거랑 똑같은 각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치?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만큼 회전을 했다? 몰라.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세타, 아니 미쳤나봐, 알파. 그러면 5세타에 해당하는 건 뭐야? 5세타라고 하는 것도 일단 바퀴수는 다를 거야. 해서 2n 파이까지는 좋은데 이 m 파이, 이 파이만큼 m 바퀴를 돌았으니까 어디 멈춰 있니? 지금 시초선에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야. 시초선에 위치하고 있는 놈이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파이만큼, 즉 180도만큼 더 회전한 다음에, 그것도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즉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m 파이, m 바퀴를 돌았고 파이만큼 더 가고 그리고 알파만큼 가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가 되는 거지. 또 왜? 더하기 알파가 있으니까 둘이 뺍니다. 아래에서 위에 걸 뺍니다.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좌변은 4세타, 우변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정수 파이, 모르는 정수니까 다른 n 이라고 쓴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거 뺐어요. 뭐 남아요? 파이 남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n 더하기 1로 묶어서 파이. 아,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지? m 앞에, 아니 파이 앞에 붙어 있는 얘가 홀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마지막에 구한 저 4세타의 범위를 표현을 하세요. 여기에서 4세타의 범위를 구해오는 거야. 4세타는 뭐가 되겠지? 4배를 하니까 2파이, 4파이.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홀수 파이. 4세타는 뭐? 3파이.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4분의 3파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누구 표현 방식 하나 볼 거냐면 546번 봐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결국 무슨 관계랑 똑같다?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 공식화 해보자. 반대 방향 일직선인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또는 원점 대칭 이동인 거는 하나를 세타, 1사분면 쪽으로 그냥 어디서 사보면 이거 볼 필요 없어. 상관없고 그냥 세타. 그리고 얘를 뭘로? 2n 파이 더하기 세타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일직선 혹은 원점 대칭, 얘도 세타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세타 프라임은 뭐가 됩니다? 역시 잠깐만, 이게 왜 세타야? 알파.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야? 2m 파이. 좀 바퀴수는 다를 수 있어. 근데 파이만큼 더 가고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가세요.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알파는 내가 임의로 잡은 요 각의 크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이 각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이 뭐 해주는 거예요? 알파를 없애러 가야지. 내가 잡은 미지수니까. 그래서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 아까는 밑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플러스 파이였지만 지금 내가 공식화하고 있는 건 위에서 아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없어. 뭐야? 2n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결국 2n 마이너스 1이라는 뭘 나타내게 되겠네? 홀수를 나타내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안 썼던 요 녀석 무슨 의미다? 얘는 짝수라는 의미고요. 얘는 홀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세타면 4세타, 5세타면 5세타.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을 범위를 나타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홀수 곱하기 파이를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자. ynex 대칭으로 갈 건데 요거는 내가 먼저 설명하고 갈게. 자, ynex 대칭도 똑같아. 계속 똑같다 하지. 자, 진짜 똑같은 거예요. ynex 대칭이라 그랬어. 그래서 ynex 대칭 관계를 뭐 해봅니다? 찾아봅니다. ynex 대칭 관계 있도록 임의로 내가 쉽게 그냥 그림을 그릴 거야. 자, 하나는 세타 프라임. 뭐 해보자. 나는 세타, 여기로 표현을 할래. 세타 프라임 어디 있어?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 있겠다, 그치? 자, 대칭 관계예요. 이놈의 각의 크기가 이놈의 각의 크기와 동일하겠다, 그치?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여기 있는 각의 크기랑 그래서 동일하겠네. 그 각을 내가 알파라고 잡아줍니다. 방향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2n파이 그리고 2n파이는 n바퀴 돌았어. 어디에 위치한다? 10초선에 위치한다. 근데 얼마만큼 더 가야 돼? 90도만큼 더 갔다가 알파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지. 자, 다시 뭐라고? 90도 2분의 파이만큼 더 갔다가 알파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세요. 마이너스 알파예요. 근데 세타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야? 바퀴수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2m파이. m바퀴를 돌고 나면 어디에 위치한다? 10초선에 위치한다. 그래서 얼마만큼 더 가자? 그냥 알파만큼만 조금 더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줘야 돼? 둘을 더하기겠어? 빼기겠어? 더하기겠다. 그렇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더하기 알파니까 세타와 세타 프라임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다? 얘네들은 이 정수 파이로 만들고 나서 더하기 2분의 파이야. 그럼 얘는 뭐 짝수, 홀수 이런 의미로 가지 말고 그냥 2n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알파 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야? 2n파이 곱하기 2분의 파이 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549번에 있어요. 자, 별표 치고 숙제 잘 해오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은 yx 대칭이 어렵기는 한데 얘는 내가 설명했으니까 숙제로 간다면 너희들이 이번에는 몇 번을 한번 풀어보자. x축 대칭, y축 대칭 하나 풀어보자. y축 대칭 풀어봅시다. 547번 문제, 대표 문제. 요거 한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2분만 드릴게요. 2분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할게요. 500 몇 번이었지? 547번이었다. 그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y축 대칭. y축 대칭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동경을 그려주면 돼. 하나는 세타, 하나는 5세타.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알파를 표현을 하고 나서 두 개를 각각 일반각의 꼴로 나타내 봐야겠다. 그렇지? 세타는 뭐예요? 여러 바퀴 돌아왔어요. 더하기 알파. 5세타는 뭐예요? 역시 여러 바퀴 돌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시초선에 멈춰 있을 테니까 파이만큼 더 가고 더하기 파이 알파만큼 돌아오세요. 마이너스 알파. 그럼 그 둘을 뭐 해주면 되겠어? 더 해주면 되겠다. 그치? 둘이 더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파. 더 해보도록 합시다. 더 했어요. 몇 세타? 6세타는 뭐가 되네? 2n 더하기 1파이. 됐어요? 그래서 6세타를 범위를 표현을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뭐 하자? 홀수 곱하기 파이 꼴인 거 찾으러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6세타의 범위로 갑니다. 6세타가 뭐가 됩니다? 6세타가 뭐가 됩니다? 0에서부터 3파이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세요. 0보다 크고 3파이보다 작은 것 중 홀수 곱하기 파이는 오직 파이밖에 없겠네.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됩니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유형 6번으로 갑시다. 여기로 가면 이제 다시 회전보다는 도형으로 넘어왔다. 그치? 뭐예요?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4파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부채꼴에 대하여 반지름이나 넓이를 찾아보세요. 자, 그럼 뭐예요? 아까 외우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L은 R세타, 세타는 R분의 L. 됐죠? 뭐 만약에 R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세타분의 L 하면 되는 거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세타가 3분의 2파이예요. 두 번째, 호의 길이가 4파이, L이 얼마예요? 4파이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해줍시다?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찾으러 갑시다. 반지름의 길이부터 찾자. 뭐야? L은 R세타. 만약에 R은 이게 안 떠오르면 L은 R세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4파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는 반지름 곱하기 얼마?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R은 얼마가 될 거야? 6이 될 거예요. 계산은 당신들이 하세요. 반지름의 길이 6 찾았어. A입니다.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찾으러 가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였다? 건이야. 부채꼴의 넓이 공식 기억나냐? 2분의 1에 RL도 맞고 R제곱 세타도 맞고.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데 얘는 이미 다 구해버렸잖아. 아무거나 쓰면 돼요.
주어져 있던 L, 방금 구한 R, RL로 갈게 나는. 자, 그래서 뭐야? 2분의 1 곱하기 R, 6, L, 4파이. 약분 3, 12파이. 되었죠? 그러면 둘이 더해주세요니까 답은 뭐야? 넓이를 B파이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네? 10이네. 그럼 둘이 더했으니까 얼마예요? 1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굉장히 쉬운 거예요. 555번 이런 거 막 너희들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부채꼴 전개하러 가는데 556번으로 갑니다. 부채꼴을 전개하러 갈 건데 사실 전개하면 뭐 별거 없다, 그렇지? 너희들이 근데 중학교 때 제대로 배워왔는지 모르겠어. 나도 한 2, 3년 여기 최근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요새는 내가 배울 때랑 좀 다르게 모선의 길이랑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관계를 3대 9라는 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던데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면 편해. 자, 상식을 알기 전에 너희들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항상 하냐면 결국 중심각의 크기나 뭐 반지름의 길이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결국 너희들이 쓰는 방법은 이거야. 요 놈의 길이랑 밑면의 둘레가 일치합니다. 그 식을 세우고 있던데 이거 그 식을 가지고 뭔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 주면 있잖아요. 결국 뭐가 나오냐면 모선의 길이가 이거잖아. 요걸 9라고 하잖아. 모선이라고 하잖아. 그 9가 여기 있거든. 전개한 형태에서의 반지름의 길이의 b 몇 대 몇? 9대 3, 3대 1. 그 3대 1이 중심각의 크기와 거꾸로 갑니다. 반지름과 반지름이 어떻게 보면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 b가 3대 1이면 중심각은 3대 1이 돼요. 거꾸로. 고르자마자 그래서 120도가 사실 나와. 알았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거 길이 두 개 비교하면 결국 120도 나오듯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편해요.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9대 3, 3대 1이니까 중심각 크기는 3대 1. 얘가 360도니까 3대 1이면 얘는 120도가 되겠죠. 또는 여기서 이거 만들려면 3배 하면은 중심각은 여기서 이거 만들려면 3배 하면 됩니다. 3배 해서 360도니까 얘는 120도. 뭐 이렇게. 그때 뭐 해주자? 원뿔에 대하여 겉넓이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겉넓이, 겉에 있는 모든 넓이니까 이거 다 구하는 게 겉넓이겠다, 그렇지? 그러면 옆면에 해당하는 녀석 넓이 구해보자. 뭐였죠? 부채꼴의 넓이니까 2분의 1의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의 세타. 세타는 지금 현재는 120도. 120도는 포도법으로 고쳐주면 몇 분의 몇 파이게요? 3분의 2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쉽지. 파이 r 제곱이죠.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얘 계산해주면 약분 27파이. 얘는 9파이. 둘이 더했으니까 36파이가 답입니다. 됐나요? 이게 556번 풀이 끝난 거고. 자, 밑으로 넘어가자. 559번으로 갑니다. 유형 8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오늘 유형 8번까지 하고 보자. 양을 보자. 유형 8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네이스 하고 있겠죠, 건이는 또. 자,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부채꼴이 있어요. 거기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이거는 사실 한 문제의 유형이라서 뭐 위치관계도 유형이었지만 얘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한 문제를 만드는 거라서 그냥 참고 정도.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되는 뭐 방법이 이상하다기보다 외워서 푸는 거라서. 자, 뭐냐면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둘레의 길이가 똑같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넓이가 뭐 하고 싶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때 그 부채꼴이 최대인 부채꼴이라고 해야겠다. 부채꼴의라고 붙일까 앞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고 넓이가 최대일 때는 그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기억을 하세요 라는 게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입니다. 2.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계시면 편해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고 그리고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뭐로 넘어가냐면 일단 자 둘레의 길이를 설명을 해보자. 둘레의 길이는 뭐지? 부채꼴의 둘레는 반지름과 반지름 호를 더하는 거예요. R과 L을 더하는 겁니다. 둘레가 뭐예요? 2R 더하기 L. 근데 그게 일정하대. 그때 넓이가 최대예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에 R 곱하기 L이잖아. 얘들아,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뭔가가 보이는 거 알겠니? 합이 일정합니다. 곱의 최대를 찾아주세요. 산술기하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2R 더하기 L은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에 둘이 뭐 한 거보다 2R과 L을 곱한 것보다 거기서 R 곱하기 L의 최대가 나와. 그래서 거기에 2분의 1 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물어본 건 뭐야?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니? 아니지.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할 때를 찾고 싶어요? 최대가 되는 그 때를 찾고 싶은 거거든. 등호가 성립할 때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산술기하 지금 하고 있잖아. 수학 하에서 산술기하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해요? 더하고 있는 2R과 L.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즉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 2R과 L이 같아질 때 성립합니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L이 뭐야? L은 R 세타거든. 그래서 R 약분해주면 세타가 2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반지름의 길이 물어보세요 하는 거는 결국 중심각이 뭐라는 걸 아니까 중심각이 2라는 거 아는 거니까 너희들이 저 둘레 어떻게 구하는데 R 더하기 L L은 R세타 2R 뭐? 둘레의 길이를 보자마자 바로 4R로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외워두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푸는 거라고? 실제로는 그래서 세타가 2라는 걸 외워두면 너희들은 세타가 2니까 그때 뭐 반지름을 물어보든 중심각을 물어보든 각을 물어보면 당연히 이겠지만 넓이를 물어보든 뭐든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됩니다. 2R 더하기 L이었는데 L이 R 곱하기 세타가 2가 됐으니까 4R이 되는 거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 더 같이. 알았죠? 최대가 될 때는 반지름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는 4R이고요. 중심각 세타는 항상 2입니다. 아셨죠? 외워두세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 마저 풀고 가냐면 자 560번입니다. 560번도 똑같아. 둘레가 200이면 그리고 둘레가 일정하다 그치? 200으로 일정하다 그치?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서 산술기하를 통해서 넓이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객관식 문제면 어떻게 푸는 거다? 둘레의 길이가 4R이니까 R은 얼마고? 50이고 세타는 2라는 거 아까 설명했었고 그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2분의 1에 뭐야 이거? R제곱에 세타. 그래서 답은 2500하고 끝나는 거야 얘들아. 알았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두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아직 덮은 거 덮지마가 아니라 아직까지 설명 안 끝났다. 자 내일도 일단 온라인 강의야. 건이야 늦지 말고 오도록 하고 자 내일 삼각함수를 끝내버릴 거예요. 알았죠? 오늘까지는 이제 새로운 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이제 삼각형에서의 얘기에서 한정지어도 봤었고 그리고 또 뭐 해봤어? 회전 운동도 시켜봤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인 코사인의 각도 범위를 일반각 넓혀버리는 거야. 음수 쪽으로도 가보고 양수 무한대로도 가보고 그래서 사인 x라는 함수를 만들게 된 거야. x가 뭐가 되거든 이제 실수 전체가 됐거든. 알았죠? 그래서
새로운 삼각함수를 배우러 가는데 그때도 항상 회전 운동 혹은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